이 사람들이 당신의 부모님이신가요? 당신의 가족이 이렇게 가난하다는 건 사실이에요? 내가 이걸 받아들일 것 같아? 나의 가족을 아시나요? 아니면 결혼은 그저 사랑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당신의 딸이 이렇게 예쁜데 왜 더욱 가치 있는 삶을 사는 법을 모르시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집은 낡고 옷은 너덜너덜한데 이런 시댁 관계를 우리 가족이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 말은 조란형이 결코 잊지 못할 말이었고 또한 란형의 남자친구가 후회해야 할 말이기도 했습니다. 몇 분만 말씀하신 후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란흐엉, 신중하고 단순한 소녀. 란흐엉은 27세의 아름답고 지적인 여성으로 사업계에서 유명한 부유한 가문의 외동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종종 상상하는 부잣집 아가씨들과는 달리 흐엉은 단순하고 사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치스러운 삶을 과시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디자이너 아이템을 사용하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는 종종 단순하지만 우아한 옷차림으로 나타나 사람들이 그녀를 사회의 평범한 소녀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흐엉은 사람의 가치가 외모에 있지 않고 그 사람이 사는 방식과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딘퐁, 사회적 지위와 가족적 배경에 대한 편견을 가진 남자. 30세의 딘퐁은 부유하고 권력 있는 가문에서 태어난 유망한 젊은 사업가입니다. 그는 세련된 외모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지녔으며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외모 뒤에 딘퐁은 사회 계층에 대한 깊은 편견을 품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버릇없이 자라온 그는 다른 사람을 외모와 가문 배경으로 판단하는 데 익숙하며 사랑은 양쪽이 잘 어울릴 때만 존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첫 만남과 사랑의 시작. 딘퐁이 란흐엉을 처음 만난 것은 비즈니스 컨퍼런스에서였습니다. 그녀의 우아한 아름다움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그를 즉시 사로잡았습니다. 흐엉의 단순한 스타일은 그가 평소 아는 여성들과 달랐지만 그녀의 말과 행동에서 느껴지는 미묘함은 그녀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믿게 했다. 그는 그 외모로 보아 흐엉이 부유한 가문 출신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딘퐁이 그녀를 쫓게 된 것은 호기심과 정복감 때문이었습니다. 흐엉은 쉽게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녀는 성실성이 부족한 부유하고 매력적인 남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딘퐁의 인내심과 보살핌으로 그녀는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딘퐁은 흐엉이 아름답고 지적인 여성이라는 사실을 늘 자랑스러워하며 그녀가 자신의 인생 내내 자신과 함께할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흐엉은 그에게 많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 속에서 수많은 거짓말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말이나 모습이 진실성의 척도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딘퐁이 그녀의 가족을 만나러 오라고 하자 흐엉은 동의했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다른 계획이 있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아니면 그녀의 외모에 대한 감탄과 그가 그녀를 상징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감탄일 뿐인지 시험하고 싶어 합니다. 가난한 가정 테스트. 딘퐁은 흐엉의 가족이 자신의 환경과 사회 계층에 어울릴 것이라고 믿으며 자신감과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는 두 가족이 협력하여 이 관계를 완벽한 동맹으로 전환하는 가능성도 생각했습니다. 시골 방문은 주말에 이루어졌습니다.
딘퐁은 흐엉의 부모님을 만나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생각에 설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마을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평범한 만남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흐엉이 사랑하는 남자의 마음을 꿰뚫어보기 위해 준비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딘퐁과 란엉을 고향으로 데려다주던 버스는 작은 골목길 앞에 멈췄다. 딘퐁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자신이 상상했던 호화로운 집들이 보이지 않아 약간 놀랐다. 대신 울퉁불퉁한 흙길을 따라 오래된 주석 지붕의 집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이건 마을의 일부일 뿐이고 흐엉의 가족은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란흐엉은 딘퐁을 얼룩덜룩한 석회 벽과 기울어진 지붕이 있는 작은 집으로 데려갔는데 그 집은 언제든지 무너질 것처럼 보였다. 마당 안에서는 햇볕에 그을린 피부의 깡마른 남자가 나무를 자르고 있었고 열심히 일하는 여자가 깜빡이는 등유 램프의 불빛 아래서 옷을 수선하고 앉아 있었다. 그들은 흐엉이 자신의 부모인 척하라고 한 부모들이다. 저는 제 남자친구를 데리고 부모님을 만나러 왔어요. 흐엉이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녀의 눈은 은밀하게 딘퐁을 쳐다보며 그의 반응을 기다렸다. 딘퐁은 잠시 멈추더니 그의 눈에는 실망과 당혹감이 섞여 나타났다. 그는 눈앞에 있는 남자와 여자를 바라보고 이어서 황폐한 집을 바라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몇 초간의 침묵 후 그는 흐엉에게 돌아서서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분들이 당신 부모님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제 부모님이시고 여기가 제 집입니다. 흐엉은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대답했다. 딘퐁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는 비꼬는 듯이 미소 지으며 머리를 극적이며 불가능해요 라고 외쳤다. 농담하시는 겁니까? 흐엉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요, 농담이 아니에요. 그녀의 대답은 딘퐁에게 쏟아부은 차가운 물 한 통과 같았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고 가만히 서 있었다. 집을 돌아보며 그는 새는 지붕, 울퉁불퉁한 흙마당, 낡은 식탁 위에 놓인 몇 개의 오래된 물건에 이르기까지 가난의 모든 면이 눈에 떠올랐음을 느꼈다. 혼란은 점점 짜증으로 바뀌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목소리가 굳어졌다. 당신은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 가족이 이렇게 가난합니까? 내가 이걸 받아들일 것 같아? 내 가족이 어떤지 아시나요? 아니면 결혼은 그저 사랑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흐엉의 눈에는 실망한 빛이 보였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가 계속 말할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딘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을 흔들며 흐엉의 집과 부모님을 가리켰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우리 부모님이 누구와 아는 사이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대기업 사업가이자 기업의 리더입니다. 이런 가족을 위한 자리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 부모님이 이렇게 더러운 모습으로 우리 결혼식에 오신다면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내가 누구라서 이걸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흐엉, 너 너무하잖아. 흐엉은 목소리를 억제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딘퐁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분노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잊었다.
그는 옆에 서 있는 아버지를 가리키며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당신 딸이 이렇게 예쁜데 왜 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법을 모르세요? 뒤돌아보면 집은 낡고 옷은 너덜너덜한데 이런 시댁 관계를 우리 가족이 받아들일 것 같아요? 흐엉의 아버지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듯 재빨리 손수건을 잡고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딘퐁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다. 그가 더 많이 말할수록 그의 말에는 더 많은 경멸이 드러났다. 사실 나는 더 빨리 깨달았어야 했다. 당신 같은 예쁜 여자가 옷차림도 단순하게 하고 사생활도 이렇게 사생활을 유지하다니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이제 알았어. 넌 그저 덮기일 뿐이잖아. 내가 나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 당신은 아름답지만 이 진실을 지울 만큼은 충분하지 않아요. 너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고 내 가족도 너에게 합당하지 않아. 딘퐁의 말은 흐엉의 가슴을 찌르는 칼과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일어나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닥쳐, 딘퐁. 너는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어. 딘퐁은 차갑게 웃으며 그의 눈은 차가웠다. 자격이 없니? 여기서 시간을 낭비할 만한 사람은 나 자신이 아니다. 나는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왔지만 이제는 확실해졌어요. 미안합니다. 란 흐엉. 당신의 가족은 제가 끼어들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서서 마치 모든 것을 털어내고 싶은 듯이 재빨리 마당에서 나갔다. 그런데 그가 문을 통과하자 느린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딘퐁은 놀라서 돌아섰다. 그의 눈앞에서 깔끔한 정장을 입은 키 큰 남자와 우아한 여자가 마당으로 들어왔다. 그 남자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란흐엉의 아버지인 손 씨이고 이분은 그녀의 어머니인 란 부인입니다. 딘퐁은 깜짝 놀랐고 그의 시선은 방금 그 남자에서 그의 부모에게로 옮겨졌습니다. 그의 심장이 갑자기 거칠게 뛰었는데 그것은 기쁨 때문이 아니었다. 제가 방금 큰 실수를 했다는 걸 알아요. 손 씨는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서둘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그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을 뿐이에요. 이제 분명해졌어요. 내 가문의 재산은 남을 얕보는 사람에게는 귀하지 않습니다. 딘퐁은 더듬거리며 말했다. 이게 뭐예요? 손 선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우리 가족은 부유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딸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지 돈으로만 인생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떠나세요. 딘퐁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마침내 그는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후회와 자신이 결코 극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상실감을 안고서요. 란흐엉의 슬픔과 마음을 닫기로 한 결정. 딘퐁이 떠난 후 란흐엉은 공허함을 느꼈다. 그녀가 슬퍼한 것은 사랑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시간을 낭비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첫날, 딘퐁의 모습과 거친 말이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녀는 그가 그녀의 가짜 부모와 그들을 위해 준비한 단순한 집을 바라보며 보내는 경멸적인 시선을 잊을 수 없었다. 흐엉은 두 커플이 1년 동안 사귀었다고 회상했다.
딘퐁은 원래 이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아하고 성공적이며 항상 그녀에게 사려 깊은 관심을 기울인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의 걱정이 진심이 아니라 그녀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걸맞은 합당한 파트너가 되기를 바라는 기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름답고 똑똑하며 자신의 기준에 맞는 여성의 이미지를 좋아할 뿐입니다. 하지만 흐엉은 전적으로 후회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딘퐁의 진짜 모습을 꿰뚫어 볼 수 있어서 고마웠습니다. 그녀는 이 수업이 사랑의 가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자신에게 말했다. 그녀에게 사랑은 외적인 매력이 아닌 공감, 존중, 성실성입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는 결코 당신의 가족적 배경이나 생활 환경에 따라 당신을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충격 이후 란 흐엉은 잠시 마음을 닫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일과 가족에 헌신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과 함께 자선 활동에 참여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한 순간은 그녀가 고통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그녀의 믿음을 강화시켜 줍니다. 가끔 친구들이 사랑에 대해 묻지만 흐엉은 그저 웃으며 영리하게 주제를 바꾼다. 그녀는 항상 침착해 보였지만 깊은 마음 속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음에 사랑에 빠지면 딘퐁 같은 사람을 만날까봐 두려웠습니다. 딘퐁은 피상적이고 건드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녀의 마음.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은 점점 가라앉습니다. 흐엉은 자신의 마음을 영원히 닫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갇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사랑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더 명확한 기준을 정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그녀가 사랑에 빠지면 그는 그녀를 사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녀를 평생 키우고 보호해온 그녀의 가족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어느 날 저녁 조용한 방에 혼자 앉아 흐엉은 자신이 관계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공책에 작은 목록을 적었습니다. 정직함, 존중, 공감. 그녀가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면 그것이 그녀의 최우선 순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흐엉은 자신에게 맞는 사람을 찾으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아프더라도 계속 나아가려면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날뿐만 아니라 나쁜 날에도 당신 곁에 있어줄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흐엉은 다시 마음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딘퐁처럼 후회하지 않도록 더 조심하겠습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서 최신 동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바오롱이 등장했습니다. 딘퐁과 헤어진 지 1년 후 난허엉의 삶은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다. 일과 가족,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은 그녀가 새로운 기쁨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깊은 곳에서 자신이 아직도 진정한 사랑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기복을 나와 함께 겪어갈 의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운명은 그녀를 바오롱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것은 흐엉의 가족 회사가 주최한 자선 행사의 주말 오후였습니다. 이 행사의 목적은 고지대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를 짓기 위한 기금을 모으는 것입니다.
흐엉은 대표로서 연설하고 지지자들을 만났다. 그녀가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잘생긴 남자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스타트업계의 유명 젊은 기업가 바오롱이 따뜻한 미소와 함께 등장했다. 그는 너무 화려하지 않고 딱 맞는 정장을 입고 있으며 다른 사업가들이 종종 바쁘고 거만해 보이는 것과는 달리 자연스럽고 여유로운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롱은 곧 그 사건에 몰두했다. 그는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고 고지대에서 데려온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심지어 넘어질까 두려워 한 소년의 신발끈을 묶어주기 위해 몸을 굽히기도 했습니다. 그 이미지는 란 흐엉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롱과의 차이를 느꼈다. 그는 성공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진심을 담고 공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저녁 내내 그녀는 그가 노인과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의 모든 이야기를 인내심 있게 경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겸손함과 따뜻함은 그녀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며칠 후, 롱은 미래의 자선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흐엉에게 적극적으로 연락했습니다. 전화통화는 점차 퇴근 후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거기서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도전은 반복되지만 결과는 다르다. 롱은 딘퐁과 다릅니다. 그는 값비싼 선물이나 화려한 말 대신 작지만 의미 있는 행동으로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항상 그녀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했고, 그녀가 커피 대신 차를 마시는 것을 좋아한다는 사실이나 요가를 하기 위해 일찍 일어나는 습관 등 그녀가 공유한 작은 것들도 기억했습니다. 그는 모든 대화에서 언제나 그녀에게 존중심과 관심을 보였고, 그녀가 안전함을 느끼고 이해받는다고 느끼게 했습니다. 그들의 날짜도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롱은 종종 그녀를 공원을 산책하거나 길거리 음식을 먹거나 모금 행사에 참여하도록 초대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에서 진실함과 겸손함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점차 흐엉은 자신이 롱에게 빠져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너무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딘퐁 사건의 교훈은 모든 것이 보이는 그대로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그녀는 롱이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녀는 딘퐁에게 한 것처럼 그에게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결과가 다르기를 바란다. 흐엉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롱을 그녀의 가족을 만나러 데려오고 싶었지만 그녀의 부모님을 진짜로 만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를 다른 상황에 놓이게 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롱을 그녀의 가족이 오랫동안 소유했지만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시골의 작은 집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녀는 중년 부부, 오랫동안 가족을 부양해온 하인에게 그녀의 부모 역할을 맡아달라고 부탁할 것입니다. 그녀는 롱이 그녀가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할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선 행사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처럼 그녀의 부모님을 존중하고 잘 대할까요? 아니면 딘퐁처럼 자신의 편견을 드러낼까요? 그녀는 롱을 신뢰했지만 흐엉은 이 도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신뢰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롱이 흐엉과 함께 고향을 방문하기로 했을 때 그는 주저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뻐하는 듯했고 심지어 그녀가 부모님께 무슨 선물을 준비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흐엉은 미소 지으며 롱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이 정말로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기를 은밀히 바랐다. 그들의 여행이 시작되고 이번에 흐엉은 롱을 그의
가족을 만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녀의 마음을 사랑에 대한 더 명확한 답으로 이끕니다. 두 번째 귀향, 진심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날은 맑았고 신선한 공기에는 시골 아침의 따뜻함이 살짝 느껴졌다. 나누엉과 바오롱을 태운 차는 양쪽으로 들판이 펼쳐진 작은 길로 들어섰다. 롱은 주변 풍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지만 특이한 점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흐엉이, 여기가 내 고향이고 내가 자란 곳이에요 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균일했지만 그녀의 눈은 비밀리에 롱의 반응을 지켜보았다. 롱은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 부모님을 만나 뵙기를 정말 고대하고 있어요. 당신처럼 훌륭한 사람이실 거라고 확신해요. 차가 기울어진 기와 지붕과 얼룩덜룩한 석회벽이 있는 작고 오래된 집 앞에 멈췄을 때 롱은 약간 멍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집 안을 둘러보았다. 마당에는 채소 밭이 몇 개 있고 작은 우물도 있고 벽 모서리에는 오래된 자전거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안에서는 흐엉의 부모님, 그녀 가족의 오랜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롱을 집에 데려왔어요. 흐엉이 롱의 손을 살짝 꽉 쥐며 마치 그의 반응을 시험해보려는 듯 소개했다. 롱은 다가가 깊이 절을 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오롱입니다. 두 분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흐엉의 아버지는 중년의 해숙한 모습의 남자로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눈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롱을 쳐다보았다. 안녕하세요. 흐엉이 당신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어요. 들어오세요. 롱은 집에 들어가 주변을 둘러보았다. 낡고 얼룩진 벽, 몇 개의 단순한 가구, 그리고 오래된 사진이 꽂힌 작은 제단이 있었다. 롱은 짜증이나 소외감을 보이지 않고 부드럽게 물었다. 삼촌, 이모, 요즘 건강은 어때요? 일이 너무 힘드신가요?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가짜 엄마가 대답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괜찮습니다. 다만 나이가 들면서 힘든 일을 하는 게 예전보다 더 피곤할 뿐이에요. 롱은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동정심을 나타냈다. 두 분 다 열심히 일하신 탓에 정말 피곤하실 겁니다. 삼촌,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대화 중에 아버지, 흐엉이 지붕이 새는데도 올라갈 힘이 없어서 수리하지 못했다고 말하자 롱은 즉시 삼촌,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제안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올라가서 확인하고 임시 지붕 시트로 덮을 수는 있습니다. 흐엉이 놀란 것은 롱이 재킷을 벗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그녀의 아빠의 안내를 받으며 지붕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롱은 그런 일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인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흘러내렸지만 불편함을 느끼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롱은 지붕 수리를 마친 후 우물에서 물을 퍼내는 일을 계속 도왔습니다. 처음 그가 이렇게 했을 때 그는 비틀거리며 거의 쓰러질 뻔했지만 그는 여전히 웃으며 농담을 했습니다. 시골에서 일하는 건 전혀 쉬운 일이 아니구나. 너한테서 많이 배워야겠다. 흐엉은 그를 바라보며 움직이지 않았고 그녀의 가슴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전의 딘폼과는 달리 롱은 비난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황에 녹아들어 모든 일을 감탄할 만큼 성실하게 해냈다. 오후에 롱이 마당 구석에서 잡초를 뽑는 것을 돕고 있을 때
가짜 엄마가 실수로 그에게 더러운 물이 담긴 대야를 쏟았습니다. 롱은 깜짝 놀랐지만 화를 내는 대신 웃으며 안심시켰다. 괜찮아요, 삼촌. 제가 여기 서 있으니까 이렇게 다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는 재빨리 옆에 놓인 수건을 가져다가 몸을 닦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 일을 했습니다. 늙은 어머니는 흐엉을 잠깐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은 마치 이 남자를 칭찬하는 듯했다. 흐엉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고 행복의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롱이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정말 성실하고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대하는 방식에 어떠한 계산이나 이기심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밤이 되자 그 셋은 작은 테이블에 앉아 간단한 식사를 했습니다. 롱은 물을 길어 올리고 잡초를 뽑는 법을 배웠다고 농담을 해서 모두를 웃게 했습니다. 흐엉은 롱을 조용히 바라보았고 그녀의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다. 그는 도전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작은 행동을 통해 그녀에게 자신의 진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날이 끝나고 떠날 준비를 하던 중 흐엉은 롱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에 감사드려요. 정말 놀랐어요. 롱은 어깨를 으쓱하며 미소 지었다. 저는 별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저 당신과 당신 가족에 대해 더 알고 싶을 뿐이에요. 저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붙어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흐엉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롱이 자신이 기다려온 남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와 함께할 의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부드러운 햇살이 마당으로 비쳤습니다. 바오롱은 일찍 일어나 란흐엉의 부모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두려움이나 필요 없이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그들이 물을 나르고 야채를 따는 것을 도왔습니다. 롱을 바라보던 흐엉은 형언할 수 없는 행복감이 가슴에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자 흐엉은 롱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말했다. 롱, 너한테 말할 게 있어. 롱은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고 호기심은 있지만 의심은 없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흐엉은 심호흡을 한 뒤 그의 맞은편에 앉아 부드럽게 말했다. 사실 어제 당신이 만난 사람들은 내 부모님이 아니었어요. 이건 우리 가족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테스트일 뿐입니다. 방 안은 조용해졌다. 롱은 잠시 놀랐지만 곧 부드럽게 웃었다. 그게 다였군요. 나는 의심이 들었지만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를 시험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해요. 흐엉은 죄책감에 눈이 빛나며 말을 이었다. 저는 한때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그는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를 겉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요. 흐엉의 옛 부모님은 이제까지 침묵 속에 앉아 계셨고 이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롱씨,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데도 잘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롱은 차잔을 테이블에 놓고 흐엉과 그녀의 가짜 부모님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솔직히 말해서 난 상관없어. 이 챌린지는 여러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많은 의미 있는 것을 배우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지붕을 고치거나 물을 깃는 일이 나에게 이렇게 평화로움을 줄 수 있다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롱의 말에 흐엄은 목이 메어 눈물을 글썽였다. 그가 말을 이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건 당신 가문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어요. 나는 당신이 있는 그대로, 당신의 성실함, 당신의 지성,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당신의 친절한 마음을 사랑합니다. 롱은 흐엉의 손을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깊었지만 감정이 가득했다. 당신이 빌라에 살든 작은 집에 살든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상황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필요한 건 너와 함께 있는 거고, 너와 함께 인생의 모든 일에 맞서는 거니까. 롱의 말은 마치 언약과 같았다. 화려하지도 과장되지도 않았지만 흐엉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얼굴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남자를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친부모와의 공식 면담. 그날 오후 흐엉은 롱을 데리고 그의 친부모를 만나러 갔다. 넓은 빌라는 시원한 푸른 정원이 있는 넓은 캠퍼스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롱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광경을 보고 놀랐지만 금세 평정심을 되찾고 흐엉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손 씨와 란 씨, 흐엉의 친부모는 딸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롱이 그들에게 절을 하자 그들의 눈은 감사와 애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손 씨는 성숙하고 권위 있는 남자로 롱을 바라보며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친절함이 가득했다. 바오롱, 당신은 정말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과 같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내 딸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롱은 미소를 지으며 진심으로 대답했다.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뿐입니다. 흐엉을 사랑한다면 그녀의 가족과 그녀가 소유한 모든 것도 사랑해야 합니다. 람 부인은 눈물을 닦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흐엉이 당신을 만난 것이 정말 행운이에요. 우리 가족은 항상 우리 딸이 그녀를 사랑하고 보호해줄 사람을 찾기를 바랐고, 우리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롱은 감사의 표시로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진심이 온전히 전달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끼리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분위기는 웃음과 따뜻한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롱은 공식적으로 흐엉의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흐엉은 신뢰와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 속에서 과거의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과 자신의 가치관을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남자를 찾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롱은 흐엉을 그녀의 방으로 보낸 뒤 속삭였다. 나에게 도전해줘서 고맙구나. 그 덕분에 그는 사랑의 진정한 가치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는 약속합니다. 나는 항상 당신을 위해 당신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흐엉은 미소 지으며 그녀의 마음은 신앙과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의 여정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순하지만 아늑한 결혼식 날. 란 흐엉과 바오롱의 결혼식은 아늑하고 단순하지만 행복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흐엉의 가족은 도시에서 가장 호화로운 호텔에서 호화로운 결혼식을 올릴 수도 있었지만 그녀와 롱은 많은 사랑의 추억이 담긴 가족의 큰 집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날 아침 롱은 주저하지 않고 손 씨와 란 씨와 함께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물을 나르는 일을 돕고 텐트를 세우고 테이블과 의자를 정리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옷을 입었지만 항상 모든 사람에게 미소를 띠고 있는 모습이어서 이 나라의 손님들은 더욱 감명을 받았습니다. 롱은 떨어진 물건을 주워 모으기 위해 몸을 굽히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고 부엌에 있는 이모들을 돕기 위해 접시 더미를 옮겼다. 흐엉의 부모님 옆에 앉아 야채를 따며 친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의 모습은 모든 사람의 감탄을 자아냈다. 흐엉의 가족의 절친한 친구는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란 부인에게 속삭였다. 당신 사위는 정말 성격이 좋아요. 그는 당신의 딸을 정말 사랑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깁니다. 흐엉은 멀리서 롱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녀의 눈은 행복으로 반짝였다. 롱은 그녀의 마음속에 인생의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평생의 동반자이며 항상 일하고 나누고 자신의 소유물을 존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행사는 가족, 친구, 가까운 이웃이 참석한 가운데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흐엉은 순백색 웨딩드레스를 입고 롱의 손을 잡고 하얀 데이지로 장식된 단순한 결혼식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서약을 나눌 때 롱의 눈은 마치 우리가 어디에 살든 무엇을 가지고 있든 나는 항상 당신을 사랑하고 보호할 거야 라고 말하는 듯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파티가 열렸을 때 롱은 주저하지 않고 음식이 담긴 트레이를 테이블로 가져와서 재미에 동참해준 손님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따뜻한 분위기에 푹 빠져서 모든 사람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친밀함은 누구에게도 부잣집 사위와 처가 사이의 거리를 느끼게 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모두가 점차 떠난 뒤 롱은 손 씨와 란 씨와 함께 남아 청소를 했습니다. 그는 불평도 하지 않고 피곤함의 흔적도 보이지 않고 의자를 하나하나 들고 다니며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손 씨는 그를 바라보며 자신 있게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정말 잘했어요. 우리 딸을 사랑해 주시고 이 가족을 소중히 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롱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저희 부모님은 그녀를 훌륭한 여성으로 키우셨어요. 당신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사랑과 가족에 관한 심오한 교훈. 란 흐엉과 바오롱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관계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사랑이 단지 감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동반자로서의 관계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롱의 성실함과 존중심은 그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흐엉과 오래 지속되는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존중은 지속적인 사랑의 기초입니다. 롱은 흐엉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도 사랑하여 물질적 환경이 상실되더라도 그녀에게 속한 것을 받아들이고 통합합니다. 하지만 친절과 진실한 사랑은 영원할 거예요. 롱이 하는 일은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의 진실함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날 작은 집에 불이 꺼지자 란 흐엉은 롱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항상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롱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녀를 팔로 끌어안고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당신을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지닌 가치관도 선택했어요.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봅시다. 이 이야기는 평범한 두 사람이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해, 공감,
존중을 바탕으로 삶을 함께 꾸려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끝납니다. 이는 진정한 사랑은 겉모습이나 일시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진실성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메시지입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사랑, 연민, 인생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깊은 의미와 교훈을 준다고 생각하신다면 다른 흥미로운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우리는 여러분께 영감을 주는 이야기, 귀중한 교훈,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휴식의 순간을 선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좋아요를 눌러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하고 댓글 섹션에 댓글을 남기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가 더욱 우수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가장 큰 동기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